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여기까지 또 오셨습니까? 전번에 이제 제가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오셨던지 간에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해 온 거예요. 네. 그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주식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 도구를 조금 더 잘 써서 오랫동안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는데, 시장에는 진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동안 연 20%에 가까운 상태를 몇십 년 동안 벌고 있는 오렌 버핏 할아버지도 있고, 아주 매매 시장에 특화된 스캘퍼들도 있고, 신기한 세상이죠, 여기가. 근데 그 안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그 안에서 또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이게 계속 맞물려지는 시장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부셔야 돼요. 부시고 다시 재정비해서 만들어주고, 개별 종목 포트폴리오를 막 정비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만 내 개념을 부셔내야 되거든.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개념으로 복리의 힘으로 잘 벌었다면 부실 필요가 없어요. 그만의 방식이 된 거니까. 근데 과거 데이터를 딱 봤을 때 돈이 만약에 안 벌렸다면 갖고 있는 기준을 한번 부셔야 돼. 고통스럽더라도.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준을 한번 토대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종목을 투입하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은 시장 상황 다수가 막 쏠려 들어가는 거에는 좀 내가 안정을 찾아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고, 거꾸로 아까 잠깐 우리 상담했을 때 저는 지금 중장기로 디스플레이 산업 쪽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것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 데를 미리미리 공부해서 선제적인 진입을 하고, 남들이 그쪽을 다 좋다 했을 때 이제 천천히 분할 매도하면서 다른 선제적인 진입 섹터를 고려를 해보는 거죠. 항상 우리는 빨리빨리 시장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오늘 시장 잠깐만 보고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피 2651이고 1.19% 오르고 있어요. 오늘이 여기예요. 여기 보세요. 네. 양선인가요? 네. 그럼 여기 보면 이게 빨간색이 외국인이고 파란색이 기관이에요. 외인 기관 양매수인가요? 지금 추세가 쭉 사들어가고 있나요? 네. 그리고 단기 이평선은 벌써 정배열로 진행하고 있고, 이때보다 가장 높은 자리가 여긴데, 그러면 추세적으로 볼 때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를 깨고 올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두들겨 맞은다고 생각해야 돼요? 확률적으로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반반이다. 우리는 지나고 나야 아는 거예요. 보통은 대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세적으로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거꾸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면 똑같은 거예요. 반반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추세적으로 뚫렸구나, 아니면 저기를 못 뚫고 쌍봉을 만들면서 꺾어지겠구나,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시장은 현재 데이터대로만 딱 읽으면 우호적인 시장이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건 이제 시장 외적인 것들, 항상 무슨 경기가 이제 막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느니, 미국이 언제 꺾일 거라느니, 뭐 전쟁이 어떻게 된다느니, 내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뉴스들이 매일매일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장과 돈이 들어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다르면 우리는 데이터인 돈을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런 심리적인 뉴스 같은 것들이 실제로 발현을 하면 데이터, 돈이 있는 시장 자체가 움직일 거예요. 우리 그때 판단하면 되죠. 한 문장으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매매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개인분들 매매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매매나 투자나 같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가 A라는 종목을 매매할 때 그 종목의 재무 상태나 그 종목에 속한 산업의 발전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려고 할까요? 단순하게 오늘 돈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로 판단을 하려고 할까요? 수많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은 당장 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나 그런 거를 막 보면서 이제 막 손을 좀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두 개의 기준이 이제 모호해지면서 하나가 합쳐지는데, 매매랑 투자 두 개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일단 구분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경험치가 올라가고 자금력이 생기고 이러면은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는데,
최소한 지금 기준을 부시고 다시 만드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매매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주 압도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이 뭐냐면 매매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종목을 볼 때는 투자의 개념으로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배열인데도 계속 물타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매매하는 사람들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 쏠리고 들어가니까 상승 탄력도가 높아 들어가서 단기간 내 매매로 성공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시선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한 단어로 치면 오늘 돈이 어디 제일 많이 들어갔니 이거예요. 거래대금 상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있죠. 이거 지금 대신증권인데 거래대금 상위 창이 있어요. 7049번. 조회 눌러서 대비율 한 번만 눌러주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게 지금 6개예요. 그렇다면 오늘 매매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개념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매매는 내가 오늘 3박자에 완전히 맞는 종목을 그걸 사서 끌고 가자 이런 개념보다는 오늘 가장 시장에 집중하는 섹터에 내가 참전을 해서 수익을 벌어내려고 하는 행위예요. 행위.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 행위가 성공하려면 오늘 거래 대금, 돈이 들어간 섹터의 상위를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건.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오전 시작하자마자 NK이랑 HPSP가 두 개가 시총도 큰 편인데 돈이 쏠려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두 개의 자리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HPSP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 전의 모습은 우상향하고 있었나요? 네. 오케이. 빨간색이 지속적으로 수급을 올리고 있었나요? 네. 외국인 기관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특징은 많이 갖고 있던 개인은 국가의 상승분이 올라가면서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그 상태에서 오늘 전고점 돌파가 일어나면서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신고가 종목이 거래대금까지 터져서 20% 이상의 큰 상승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거 공식화해 볼게요. 시가총액이 4조 9천억이나 돼요. 큰 종목이에요. 그러면 뭐 1조 이상이라고 해놓고 1조 이상의 종목 중에서 원래 신고가 상태의 밴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상향 종목 중에 외인 기관이 갖고 있던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뚫을 때 그러면 이 종목은 오늘 이 양봉이 나오기 전에 가장 높은 자리가 이 윗꼬리를 무시하면 이때 음봉 몸통이나 이때 양봉 몸통 이 정도 선일 거예요. 가격대로는 5만 1,000원 정도. 오전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 매매하는 사람이었으면 분봉상 이 자리가 빵 돌파되는 순간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이라면. 엔캠은 어떤가요? 똑같은 로직으로 여기다 갖다 댈게요. 원래 우상승하고 있었나요? 원래 신고가 상태였어요. 네. 오늘 양선 없는 도중에 가장 높은 자리는 여기에요. 밑꼬리의 끝을 제외하면 가격은 20만 9,500원 정도 되네요. 오늘 시초가 그 위에서 바로 시작했어요. 내가 만약 역사 신고가를 도입하는 걸 진입하려면 처음 진입부터 들어갔어야 되고 이 종목이 내가 못했으면 최소한 HPSP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게 오늘 매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미국 시장의 반도체나 이런 움직임이 좋아지니까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조정받던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까지 매기가 싹 돌고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애들이 보통 그 업종의 현재 대장의 위치를 취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아니면 내가 근래에 매매나 투자를 했던 종목 중에서 반도체 주식이 있었어요? 네. 뭐가 있었죠? 지금 반도체,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비중이 얼마 없어요. 그거는 이제 비중에 대한 문제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정하면 되는 거니까. 에이지그랜드. 에이징랜드 한번 볼게요. 에이징랜드 오늘 13% 움직이고 있어요. 딱 보니까 상장한 지 넉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네요. 이 종목이 오늘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매를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 최고점을 뚫을 때 더 집중할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외인기관이 끌어당겨서 여기까지 올라오죠? 돌파하죠? 이 개인들은 쫙 나가 떨어질 거예요. 익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자리에서 내가 거꾸로 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 200% 가는 종목은 분명히 나도 매매를 했는데 난 한 20, 30% 먹고 없앴던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매매라는 게 이런 거예요. 확률 높은 자리를 항상 접근하려고 하고 그 기준은 거래 대금인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에이징랜드가 이 자리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추이는 갭으로 떠서 양선, 갭으로 떠서 양선, 개인들 매도하고 외인기관 쌍끌이로 사고 있으니까
얘가 속한 업종 반도체, 얘가 하고 있는 사업 반도체 설계, 미국 시장에서 초강세를 띠고 있는 ARM이라는 종목에 그게 반도체 설계 회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이어서 작용을 하면서 오늘도 크게 뜨고 있는 거죠. 나쁘지 않은 선택. 근데 에이징 랜드만 보지 말고 아까 봤던 반도체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놈들이랑 에이징 랜드처럼 설계하는 애들 중에 내가 뭘 잡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 왜냐면 반도체 설계 아니면 디자인 하우스처럼 그쪽 일을 하는 것 중에 얘랑 같은 일을 하는 애가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중에 가장 좋은 애를 우리는 꼽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좋은데 얘보다 얘가 덜 가서 난 얘가 싸 보여서 얘를 살 거야 라는 개념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기준 중에 뽀개야 되는 기준이에요. 내가 그 섹터에 대장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대장이 신고가를 가면서 추세가 더 강화될 때 짝짓기로 뒤에까지 같이 확대해주면 되는데, 대장이 신고가를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덜 갔다는 이유로 뒤를 잡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없어요.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에이징 랜드 잘 오르고 있네요. 근데 저는 고가에서 잡았죠. 아, 여기 어딘가에서 진입을 했다는 소리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네. 가장 최고가인 상태에서 제가 샀다고 쳐볼게요. 62,000원에 샀어요. 이 정도쯤에서. 네. 그렇다면 기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저는 조정이 들어가는 V자 왼쪽에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절대 주식을 더 사지 않아요. 이게 물타기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 개인들의 매수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면서 올라오죠. 이게 물타고 있는 거예요. 매매한다는 사람들이. 최소한 여기서 행동해야 돼. 여기서 산 사람도 계속 V자의 왼쪽을 버리다가 추이 변화되는 걸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물량을 늘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 더 사주고. 그럼 그림으로 치면 이거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V자 왼쪽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제를 못 이기니까 떨어지죠.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시장에서 이 근처에서 변곡자리가 나온 이후에 눈에 확인될 만한 양선이 터졌을 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이 거꾸로 변화가 됐을 때, 양선이 나왔을 때 이런 걸 확인하고 물량을 또 넣어주면 여기와 여기의 평균가 여기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점진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 돌파할 때 여기와 여기 매수를 하면 내 평균가는 또 여기죠. 매매를 하시는 분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볼 수 있는데, 거꾸로 네. 고점에서 산 부분에서 주가가 매일 떨어지는데 물타기 하면 일단 비중이 커져요.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리고 물타 들어가면서 이 하나의 종목이 10%에서 20%, 30%까지 물량이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폭에 대한 부분이 커져요. 압박을 받고 있겠죠. 그러다가 한 번만 반등해도 바로 토해내려는 심리적 압박감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커지는 건 먹어도 못하고 마음이 계속 안 좋다가 이런 데서 그냥 또 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의 반복이에요. 문제는 기준이 없어서. 그러면 최소한 기준이란 걸 만드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내 기준이 생기지만 처음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지키는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학습 능력이 올라갔을 때 거기다가 나만의 기준을 조금 투입하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한 종목만 더 우리가 보죠. 뭘 한번 봐볼까요? 크라우드웍스? 얘도 작년 8월경에 상장했던 종목이네요. 근데 그 당시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기가 굉장히 불을 뿜던 시기라서 초반에 급등했다가 장기적인 하락을 맞이했네요. 우리가 이야기한 게 이런 거죠. 이 어디쯤에서 물타기 쪽을 선택했으면 끔찍하죠. 관리가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이만큼 지나면서 드디어 중장기에도 조금씩 깔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그러나 개인 수급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얘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데이터센. 보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인프라, 데이터 플랫폼, 얘는 지금 IT 서비스라는 업종 내에서 솔루션 사업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라고 딱 이야기했지만, 그럼 얘가 최근에 조금씩 움직임이 조금 좋았던 게 AI 관련 섹터나 이런 것들 움직임이 좋아지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 뭐 얘가 하는 일이 있으면 그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 딱 상태만 봐줄게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다 차치하고, 제일 수급이 많은 건 누구죠? 초록색이 개인이에요. 현재 개인이죠. 그 다음 단기선들은 깨졌지만 21선과 61선은 정배열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5일선과 11선이 요 위로만 올라가면 완전 정배열 초입 만들어지겠네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이 올라가고 주황색이 올라가주면 완전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그때 전고점은 여기니까 여기를 그때 깨주고 개인들은 털어져 나가면서 외인 기관이나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오면 추세가 도와줬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움직임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되겠지 하고 내가 이 자리를 막 사들어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나와야 사들어가는 시작점이 생길 거고 강화됐을 때 더 사는 건데,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내 돈을 쓰고 있으니까, 개인이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주식이 꽉 잡혀 있어서 돈이 없을 때 많은 대다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선택 1, 먹고 있는 종목을 판다. 빨간색을 팔아서 파란색에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신용을 끌어와서 산다. 그게 두 번째. 근데 두 개가 다 V자의 왼쪽 편에선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 개념을 최소한 이 개념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인 이 개념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익혀야 돼요. 자, 보세요. 주가가 가다가 조정이 들어가서 V자에 들어갔어요. 우리 안 하죠? 이쪽 편에서 드디어 수급도 바뀌고 추세가 달라져요. 다시 시작이에요. 돌파하면서 더 끌고 가요. 그래야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가다가 떨어지면 사기 시작해요. 반등하면 맞구나 생각하고 저점이 깨지는데 여기서부터 또 물타기가 들어가니까 이때 우리가 돈 버는 상태의 움직임의 차트와 완전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예요. 머릿속에다 이것만 오늘 입력하고 가시면 돼요. 내 머릿속은 이제 우상향과 우하향 둘 중에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된대요. 당연히 상승. 여기는 싸 보인다, 싸다 이런 개념, 여기는 비싸다, 더 비싸진다 이런 개념이라면 인위적으로 이쪽에 대한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직 확립이 안 돼서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그러면 항상 내가 보는 종목 자체가 우상승하고 있거나 우상승하다가 눌림목을 만들고 있거나 신고가를 가고 있거나 최소한 떨어지던 종목이 횡보하고 올라가는 정배의 초입이거나 이런 애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무한 물타기 이 전략은 개인들이 취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 기준 하나 정할게요.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것 주식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로 각각의 종목이 우상승 중인지 우하향인 중인지 첫 번째 구분 공책에 쓰세요. 우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거, 중장기가 깨져서 우하향하고 있는 거, 분리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 내가 이거를 물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체크.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우상승하고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절대 팔지 말자.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신고가를 더 돌파하면 더 사보는 것도 한번 해보자. 그 다음 저점을 갱신하려고 하는 애들은 미련값이 계속 커지니까 한 방에 내가 진짜 너무 두려워서 못 자르겠으면 오늘 당장 온 기념으로 10%라도 잘라보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빨간 불은 계속 계좌에 남아있고 파란 불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점을 한번 잡아놓고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계좌 상태 체크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들어오는 종목은 무조건 우상승하고 있는 거에서 고르고 그 다음 거기다가 우리는 3박자를 하니까 재무 상태랑 업종이나 테마나 시장 정보까지 넣어주면은 좀 변동폭이 큰 섹터에 대한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부시는 게 좀 힘들다 그랬어요. 마음적으로. 부시는 중간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래 고생하거나 고민했어? 라는 개념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대표님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스터디반에서도 열심히 하시면은 계좌 상태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라는 질문은 저는 제일 싫어해요. 똑같은 질문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재 얘가 우상향 중이고 완전 정배열 상태 외인기관 쌍끌인데 이거 팔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질문 자체에 팔면 안 된다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상향 중이에요. 외인기관 쌍끌이로 사고 있어요. 그럼 내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단순하게 팔까요? 라는 이름은 그런 추세 속에 오늘 조금 떨어지거나 생각보다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익절을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내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기준을 정하면 돼요. 이 종목이 우상승하는 기조가 꺾어지는 걸 확인하고 팔거나 뭔가 기준이 있으면 그때 가서 행동하겠죠. 두 번째, 이 종목은 아직 역배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역배열인데. 만약 그런 질문을 했다면
저라면 이런 말을 하겠죠. 우리는 우상승하거나 우상승하는 초입이라도 됐거나 이럴 시기에 우리 접근하려고 기준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떨어지는 종목에 이쪽 다 버리고 상승하는 초입에 시작해서 추세를 탔어요. 늘렸다가 올라가요. 신고가를 가요. 거기서 이제 매도에 대한 신호가 나와요 하면은 종목의 차트 일생 우리가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함께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이거 어떻게 못해, 너무 비싸 그러면서 꺾어질 때 사들어가는 습관이 있으니까 꼭지를 잡는 습관이 시장 추이랑 딱 맞물리면은 역사적 꼭지를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코로나 되고 코로나 1년 동안 주가 상승하고 또 1년 동안 제자리 가는 순간에 대다수의 개인들이 겪었던 위치인 거죠. 우리는 우상승 안 하면 안 사. 오케이? 이거 좀 비싸. 아직 나 우상승 못 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우상승 하다가 눌림목이 생긴 거 관심 가져. 이것도 못 하겠어? 그러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거 말고 밑에서 정배열 초입 만들고 있는 건 어때? 이것도 싫어? 그러면 완전 역배열해서 오랫동안 장기 하락하다가 꽈배기 틀고 있는 건 어때? 그 외 거는 다 보지 마 라는 기준을 오늘 정하고 가는 거예요. 대표님이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트 유형 4가지라는 걸 말해내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한 4가지. 결론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 위에는 절대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의 결론은 한 가지만. 차트는 어떤 것만 보겠다? 올라가는 거. 오케이. 그게 원활히 되면은 그 나머지로 확대하면 돼요. 우리 약속했어요. 올라가는 거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차트 이외의 것들도 다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3박자니까 차트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학습을 계속 훈련하시고 다음에는 재무나 정보 쪽에서 이야기를 또 해보자고요. 이 정도로 스터디반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잘 흡수시켜 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